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건강튜브의 강영훈입니다. 오늘 또 이 원장님 아주 귀엽게 또 이렇게 튜브 해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 우리 건강튜브의 가족이나 아니 그냥 가족입니다. 예, 김해 바른병원의 이승용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해 바른병원 병원장 이승용입니다. 우리 이 원장님께서는 105회, 130회 그리고 오늘 170회까지 정말 이제 저희 녹화장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녹화를 했는지도 오늘 알게 됐고, 네. 근데 확실히 의사는 네. 병원에서 진료하거나 수술할 때가 편하지, 이 스튜디오는 항상 좀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의사는 의술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우리 이 병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이제 이 원장님은 수부 전문이시고 네. 척추하고 정형에 관련된 건 다 보죠? 척추는 정형외과 의사들도 척추를 보는 분들이 있고, 네네. 신경외과 의사분들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수부는 정형외과 의사들 중에서 수부를 전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성형외과 아.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수부를 전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부 외상 환자분들, 네. 공장이나 산업체에서 일하시다가 예.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었다, 이런 네. 이제 미세 접합술 같은 게 필요한 경우는 예. 또 미세 접합이나 이런 것도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수부하는 경우도 있고, 네. 저처럼 정형외과 의사가 수부를 따로 공부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요즘 정형외과 병원들이 대부분 척추, 허리 많이 보는데 수부를 전문으로 보는 곳 잘 없잖아요. 일반적인 정형외과 네. 질환들을 다 보지만 네. 정형외과 의사라면 다 봅니다만은 그 중에서 수부는 정형외과 의사 중 아니면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수부를 따로 공부하신 분들은 네. 수부외과 전문의라는 세부 전문의가 또 있습니다. 네. 바로 그분이 오늘 이승용 원장님이시고, 오늘 손 건강, 이 손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 건강 튜브 주목해 주시고 집중해 주셔야 될 게, 의사분들 중에서 그냥 제너럴하게 기본적으로 손의 질환 보시는 분 많지만 손 쪽을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으로 보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예. 부산 경남에서 참 많이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이승용 원장이 또 그렇게 전문으로 손을 보시는 분이고, 그 절단 환자들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산업체 주변에 있는 병원들 네. 중에서는 그런 수부 외상 환자들을 좀 전문성을 가지고 보는 병원들이 있습니다만 네. 일반적인 진료 상황에서는 수부 절단 환자들이 흔한 편은 아닙니다. 손목이나 손가락, 이런 마디 쪽의 통증, 네. 저림감 이런 걸로 오시지, 일하시다가 다쳐서 절단되었다 이런 분들은 특화된 병원 쪽으로 네.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반적인 병원 환경에서는 접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수부 질환이라고 하면 그냥 손에 생기는 그냥 이런 질환들, 아니면 손목까지도 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는 겁니까? 손과 손목을 보통 지칭합니다만 네네. 우리 신체 기관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넓게 생각하면 네. 어깨 이하, 어깨 이하. 어깨 이하의 통증을 치료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협의로는 손과 손목이지만 넓게는 상지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손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면 주부들 주부습진, 거기다가 손가락 부러진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손에 생기는 수부 질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수부 질환 되게 광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주부 습진 네네. 이런 피부 질환도 포함이 됩니다. 네네. 하지만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손에 생기는 통증, 저림감 이런 게 주된 건데, 그 원인을 세분화해서 보면은 손가락에는 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네. 또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가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인대나 관절에 관련된 질환, 손을 많이 사용하면서 생기는 힘줄에 네. 손가락 관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힘줄이 있는데 그 힘줄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힘줄에 생기는 염증, 아니면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윤활막, 건초라고 합니다. 건초. 건초에 생기는 염증, 아니면 이제 손으로 들어가는 신경이나 이런 게 눌려서 생기는 신경 질환, 이런 것들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수부 질환에 대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좀 예습을 해보니까 방아쇠 당김? 방아쇠 손가락, 네. 방아쇠 수지라고도 하고. 방아쇠 수지. 그건 뭐예요? 방아쇠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총, 예. 소총이나 건총에 예. 총을 쏠 때 격발하기 위해서 방아쇠를 당기다 보면 예. 어느 일정 힘이 더 들어가게 되면 방아쇠가 딸깍하고 넘어가면서 총이 그쵸. 발사가 되지 않습니까? 예. 딸깍하는 느낌이 총의 방아쇠랑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손가락
손바닥 쪽에 예, 예. 이렇게 손가락으로 들어가는 힘줄들이 손가락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예. 손가락으로 들어가는 힘줄에 네. 염증이 생기면 점점 굵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먹을 쥐고 펴고 하는 과정에서 힘줄이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네.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굵어지게 되면 이게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걸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먹을 쥐었다 펼 때 다른 손가락은 다 펴지는데 유독 한 손가락만 안 펴지고 있다가 힘을 좀 더 줬을 때 딸깍하고 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게 방아쇠 손가락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손목 검초염은 뭐예요? 건초염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윤활막이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가장 흔한 자리는 손목 쪽에 생깁니다. 출산 후 수유나 이런 동작을 하는 임산부들 뭐 출산 후에 육아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많이 쓰다 보면 손목 중에서 특히 엄지 손가락으로 가는 힘줄에 힘줄에 윤활막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역시 여기도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붓게 되면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손목 통증이 생겨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 엄마들 있잖아요. 아이들 계속 업고 있으니까 손목 보호대 한 거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손목 건초염이나 그렇죠. 이런 데 건초염이 시달리는. 있으면 일단은 손가락을 많이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에 부목이라든지 보조기라든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잡아주는 형태의 그런 보조기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뭐 테니스라든지 또 배드민턴 동호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생활체육인들한테 질환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일단 방아쇠 손가락은 우리가 손가락을 구부리는 동작에서 손바닥 쪽에 있는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에서는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에서는 대표적인 골프입니다. 골프 그것도 이제 초보 골퍼들은 오른손 골퍼 같은 경우는 왼손 그립을 세게 잡기 때문에 왼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방아쇠 수지 증상이 이렇게 잡으니까 생깁니다. 그렇겠다. 네, 턱걸이 같은 네. 힘을 세게 잡고 이렇게 주먹을 쥐는 형태의 동작들에서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내 손 건강을 좀 체크하면서 운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절에 생기는 질환 하면 네, 퇴행성 질환이 있고 류마티스성 질환이 있잖아요. 네네. 이 두 가지 차이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 인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면역 반응을 해야 하는데 내 몸에 있는 관절막을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인지해서 면역 반응이 생기게 되어서 정상적인 조직에 대한 면역 반응이 생겨서 거기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관절이 붓고 통증이 생기고 하는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체계를 좀 억제시키는 약을 쓸 수가 있는데 면역 억제제를 포함한 항류마티스 약제를 써야 하기 때문에 진단이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비교적 조기에 찾을 수 있어서 관절의 변형이 오기 전에 적절한 약물을 사용해서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쪽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골골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끝에가 예,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끝마디도 아플 수 있지만 주로 중간마디가 아픈 경우가 있고 양쪽 손이 대칭적으로 통증이 있으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뻑뻑한 정도가 골관절염에 비해서는 심해서 어떤 분들은 오전 내내 손이 뻑뻑하다. 오후가 되어야지 손이 풀린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에 대해서 검사하고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손목 터널이 여기입니다.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자리가 손목 터널이 되고 여기를 들여다보면 손가락으로 들어가는 힘줄하고 신경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를 손목 터널이라고 합니다.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줄이 조금씩 붓게 됩니다. 붓게 되면 공간은 닫혀져 있는데 거기서 힘줄이 점점 부어서 덩치가 커지면 옆에 있는 신경은 그 힘줄에 의해서 자꾸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에서 신경이 압박되어서 손이 저리거나 아프거나 심지어는 감각이 둔해지고 힘도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손등을 맞닿은 채로 손목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손끝이나 손 쪽으로 저리는 감이나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검사를 팔렌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보통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하고 이거 있어요. 붙여야 됩니까? 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손목을 이렇게 눌러보는 경우도 있고, 진료에 사용하는 고무망치로 타진해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저런 게 없이 그냥 편안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일을 많이 안 하시나 보네. 구강 터널 증후군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일을 많이 안 하시나 보네. 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네. 두두둑 해가지고. 예. 이런 소리도 수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뭐 방아쇠 수지라든지 뭐 이런 데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짓지는 않는데, 손가락 마디 뚝뚝 했을 때는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은 반복하게 되었을 때 관절염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재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습관적으로. 그냥 그대로 있어도 아, 형님 통입니다. 예, 세 보입니다. 예. 그래도 이승용 원장님 얼굴 굉장히 잘생기셔서 얼짱 아니라 얼통이십니다. 예. 자, 여러분 건강 튜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손안의 모든 질환들, 수부 질환에 대해서 김해 바른병원의 이승용 병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쇠젓가락으로 짜장면을 막 비비고 면 종류를 좀 오랫동안 먹으면 손이 아프고 막 저려요. 저리면 일반인들은, 우리 환자분들은 저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가 봐 이러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데, 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보다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생기는 신경 증상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왠지 힘줄 인대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고 신경 관절에는 수술 치료. 근데 환자분들, 특히 어머님들, 아버님들 오셔가지고 그래 마 주사하라 나 좀 되지 뭐 그래 말이 많노 진짜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실제로 주사 치료를 하면 좀 이렇게 낫긴 하죠, 그렇죠?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 치료를 했을 때 그 네네. 지속되는 효과가 주사 치료로서 제법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질환이 있고, 주사 치료를 해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주사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사 치료로 좀 가능해지는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염증이 있어서 생기는, 힘줄 주변에 생기는 염증, 방아쇠 손가락이라든지 손목 건초염 등은 주사 치료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 치료가 반복되었을 때는 주사약에 들어가는 스테로이드라는 소염제 성분이 힘줄의 질을 오히려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맞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주사가 안 되는데도 계속 주사를 놓는 건 진짜 몸에 안 좋은. 스테로이드 성분에 의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 환자분들은 주사 맞고 혈당이 확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젊은 여성분들은 피부 미용 쪽도 관심이 많으신데 손목 건초염이 있다고 그래서 주사를 맞게 되면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인해서 피부가 하얗게 탈색된다든지 피부가 얇아진다든지 하는 피부 병변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뭐 손도 역시 관절염이든 어떤 질환이든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그 다음에 수술 치료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네요.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진행이 안 되면, 효과가 없으면 수술적인 치료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같은 게 있다면 좀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뭔가 쥐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게 쥐는 힘줄, 손바닥 쪽의 힘줄이 구축이 되면서 손가락 마디가 다 안 펴지고 손가락 마디가 구부러진 채로 굳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굳어지지 않도록 자꾸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을 쓰고 난 다음에는 항상 씻을 때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근 채로 자꾸 이렇게 당겨 주시고 해서 힘줄의 스트레칭을 잘 함으로 해서 손가락 관절이 굳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체공학적 마우스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고 네네. 마우스 패드도 여기 이렇게 이상한 볼록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두더라고요. 그게 되게 도움이 되죠, 그렇죠? 손목 증상이 없는 분들이 굳이 그런 제품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네. 직업적으로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목 패드를 좀 더 네네. 인체공학적인 제품을 쓰게 되면 손목 관절에 무리가 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미연에 방지하게 하는 건 아니다. 방지하는 효과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 그냥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작업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써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네. 5 손가락 중에 네. 어느 손가락이
손가락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방아쇠 손가락은 예. 세 번째, 네 번째 엄지 손가락. 세 번째, 네 번째 엄지 손가락. 예. 검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 칼로 무 자르듯이 질환을 분리해서 보기가 어려운 게 이 손이라는 좁은 동네에 힘줄하고 신경하고 또 인대가 다 인접해 있습니다.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힘줄이 좀 부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가 다치거나 인대가 관절을 잡아주는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관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가면서 인대로 인해서 관절염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서 병이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환자분들 인식 중에는 무릎이나 어깨 같은 큰 관절이 아픈 거는 좀 중하게 생각하는데 반해서 손가락 마디 아픈 거는 조금 관과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손이 진짜 소중한데 손을 좀 아낍시다 진짜 우리.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수부질환의 마스터 김해바른병원의 이승용 병원장님과 함께 수부질환 종류와 치료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진료해 주시는 수부 마스터 우리 이승용 병원장님 김해바른병원입니다. 꼭 한번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랜만에 제가 촬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네. 우리 진행자님께서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잘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그 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지만 진짜 제대로 공부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손이 저리고 뻐근하십니까? 혹시나 관절염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은 안 좋아도 바로 병원 찾아가서 내 손을 아낄 수 있는 건강 튜브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건강 튜브!